이곳은 대전입니다. 대전의 지도를 보시면 가장 핵심적인 곳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둔산지구입니다. 대전의 가장 핫한 곳이죠. 미래의 대전이 또 뜰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여기겠죠. 여기가 어디냐고 저한테 묻는데 여러분들이 지도를 찾아서 보시면 압니다. 여기가 구시가지예요. 구시가지. 슬럼화돼서 발전이 안 됩니다. 부자들은 다 이 둔산지구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물의 모습을 보시면 물이 쫙 감싸고 있잖아요. 이건 대구 지도입니다. 대구의 강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가 중심부겠구나. 근데 여기 지도에도 보면은 중심지다라는 것을 지도에 스스로 표기하고 있죠.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주입니다. 광주에 제가 매년 특강을 가고 하면은 이분들은 꼭 알려달라고 다시 해요. 광주에. 그래서 제가 이 광주천의 모습을 볼 때 이 상무지구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너무 많이 올라서 안 된다. 다른 곳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강물의 모습을 보면요. 신창지구가 비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많이 올라가지고 안 되는데 다른 데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첨단 이지구가 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거기도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를 빨리 만나셨어야죠. 그밖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평양의 모습입니다. 평양의 지도인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평양에 갔습니다. 평양에 가서 이 대동강변을 일어나서 아침에 조깅도 하고 그러면서 그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어디가 가장 비싸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평양에서도 아파트 가격에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어디가 비싸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까? 여기 평양역 주변 여기가 비싸다. 그런데 이 대동강의 모습을 보면은 아까 서울과 다르지 않죠. 그리고 여의도와 같은 섬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로도라고 써있죠. 그래서 제가 또 글씨도 크게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통일되면은 앞으로 평양에 가서 땅을 살 때 어디를 사야 되겠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또 잊어먹으면은 저한테 전화하시겠죠?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저도 이미 땅 사러 가서 경쟁자니까 안 가르칠 줄도 몰라요. 그때 가서는. 이거는 런던입니다. 런던. 가운데 템스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여기 웨스트민스터 버킹엄 팰리스라고 써 있습니다. 풍수를 그 사람들도 안다는 겁니다. 워싱턴. 똑같습니다. 포토맥 강이 팔을 벌려서 끌안고 있는 곳에 워싱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뉴욕입니다. 전 세계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 어디냐? 뉴욕의 맨하탄입니다. 뉴욕의 맨하탄인데 이 뉴욕의 맨하탄, 이 뉴욕을 개발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이에요. 전 세계의 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이잖아요. 유태인들이 뉴욕을 건설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섬을 건설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물류가 일어나기 가장 좋은 지형 조건이니까 뉴욕을 섬을 건설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뉴욕에서 부동산을 개발해 가지고 디벨로퍼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 가지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 있죠. 그렇죠? 트럼프가 풍수를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부동산을 사서 개발을 해서 분양할 때 이곳은 명당이다 이렇게 광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순간 완판이 된대요. 아, 미국 사람들이 무슨 풍수를 알아서.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풍수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풍수 엄청나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가 안 돼서 미국으로 진출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저를 꼬드기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진출하자. 자기가 영어 되니까 미국 가서 활동하자. 그래서 내가 대학 교수인데 미국에 어떻게 가냐. 그러면 정년퇴직하고 가시죠. 그래서 저도 미국으로 앞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섬을 잘 봐라. 아까 드린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파리를 가보지 못했는데요. 파리 한복판을 흐르는 세느강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파리의 중심가는 여기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봐도 모르면 저도 몰라요. 그럼 어찌 알 방법 없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의 천진이라는 도시에 친환경 도시를 건설한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 물이 잘 안고 있다. 아까 제가 이런 곳이 풍수적으로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 건설을 하고 있다.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요즘은 풍수란 말을 쓰기보다는 친환경, 생태도시 이런 게 다 결국은 내용을 알고 뭐다? 풍수입니다. 포장지만 바꿔놓은 것일 뿐이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풍수를 많이 접했을지 모르겠는데 저처럼 풍수 강의를 하는 분은 접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분들은 대부분이 풍수 얘기하면요. 무덤 얘기하고요. 조금은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하고요. 부황부황한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제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자, 기란 택지. 어떤 곳이 좋은 곳이냐? 이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그림 기분이 좋죠? 어느 분이 특강을 가니까 이거를 이제 5만 원짜리로 바꿔야 된다. 그런데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 인터넷에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저도 10년만 젊었어도 컴퓨터 잘할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컴퓨터 잘하는 분이 있으면 5만 원짜리로 바꿔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택을 보시면은 그냥 평범한 주택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보면 평범하지만 이게 1970년대 주택이었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고급 주택입니다. 이게 그 재벌들이 사는 성북동에 있는 주택인데요. 이 주택의 한쪽에 가면은 돌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연곡원. 그리고 이 돌 뒤편에는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본 건물은 긍성사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럭키금성그룹의 설립자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럭키금성그룹이 LG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주택이 LG그룹 창업자가 살던 주택입니다. 근데 이 주택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비현무용 부동산 팔아라. 그래서 매물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디벨로퍼 아시죠? 부동산 싸게 사서 개발해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분인데 이분이 이 주택을 샀습니다. 38억에 샀다고 그래요. 이 주택을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전화가 왔대요. 내가 당신 집을 사고 싶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얼마를 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약 150억을 주겠다고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안 팝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풍수가가 또 찾아와가지고 집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또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대. 내가 사고 싶다. 160억을 주겠습니다. 그랬대.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를 만났습니다. 아니, 이분들은 도대체 뭔데, 우리 집이 뭔데, 이렇게 거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냐. 풍수절기로 뭐,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방문을 해보고, 야, 세상 천지에 이렇게 나는 풍수를 30몇 년을 공부했지만 이렇게 좋은 터는 처음 본다. 이거는 값이 없다, 한마디로. 그냥 가지고 계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과정에서 부동산이 자기가 개발해 놓은 것들이 잘 팔리지 않았어요. 자금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팝니다. 제 것도 아닌데 싸게 팔았다고 생각했어요. 200억. 아깝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거를 누가 사냐? 누가 삽니까? 사는 분들이 있죠. 재벌들이 삽니다. 그런 것만 또 중개해주는 공인중개사가 있죠. 그분들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입에다 자크를 채우는 겁니다. 말이 밖으로 새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주택이 좋은 이유는 뭐냐? 제가 2층에서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앞에 보면 산이 이렇게 반듯하죠. 요 위가. 그렇죠? 이런 거는 있으면 정승이 나온다 그래요. 정승. 제왕. 대통령이 나온다는 거죠. 제왕이 나온다. 왕이 나온다. 근데 LG그룹 창업자가 사셨고 이 주택의 좌측에 옛날에 박태준 전 총리가 살았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죠? 네. 앞에 보이는 남산의 모습입니다. 내부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명당터는 가격이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 그 주택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은 얼마 정도 갈 것 같아요? 500억, 600억 가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2배, 3배 이상 올랐잖아요? 저런 데는 더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내부야 뭐 가구 가져다 놓는 것인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풍수를 할 때 배산임수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다 듣고 있어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으면 된다. 그냥 앞에 단순하게 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있어야 돼요? 물이 이렇게 안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하회마을을 모델로 그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해 주는데도 그래도 거꾸로 아시는 분이 있어요. 이곳이 좋다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여기가 좋다고 우기는 분이 생겨요. 그런 분이 생기는 분도 괜찮다. 이렇게 중요한 거를 다 알면 안 된다. 다 알면 안 된다. 거꾸로 아는 분도 있어야 된다. 아시죠? 네.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모르겠어요. 깜빡 졸다가 일어나서 아시는지 아니면 뭐 딴 일 보시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저하고 인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생긴 북상 1, 2 마을 안내도에 나오는 이런 곳에 전원주택지를 마련했다. 그러면 한마디로 복이 있는 분이죠. 네. 이곳이 어디냐고 묻지 마세요. 네. 본인들이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전저후고 해야 되겠다. 뒤가 높고 앞이 낮아야지 거꾸로 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이런 곳이 되면은 일단 좋지 않습니다. 뭐 이유 막론하고 좋지 않으니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높다란 언덕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니 도로가 평지만 있지 않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곳은 이렇게 높다란 언덕 위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높다란 곳은 왜 안 되는 것이냐 그런 거죠. 아까 물은 돈이라고 그랬어요. 물은 돈이다. 이 높다란 곳은 물이 머무르지 않고 흘러 빠집니다. 돈이 머무르지 않는다. 내 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동서공물막론하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과거나 현재나 이런 높다란 언덕 위에
중심 상업지가 형성된 사례는 없습니다. 결단코 중심 상업지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에 중심 상업지가 형성되냐? 이 낮은 평지에 형성됩니다. 낮은 평지에 형성돼요. 그래서 이 낮은 평지를 중심 상업지를 영어로 다운타운이라고 합니다. 그죠? 다운타운. 그러면 이 다운이라는 것은 아래라는 뜻이고 타운이라는 건 마을이라는 것이죠. 아래에 있는 마을이 중심 상업지가 되더라. 중심 상업지가 비싸잖아요. 그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강남역이고. 강남역에 비만 오면 물이 찬다. 강남역에 비 오면 물 찼다. 그 몇 년 전까지의 일입니다. 지금 공사를 해서 물은 안 차는데 그 물이 차도 강남역에 가면 사람이 발디딜 틈이 없이 몰려들죠. 맞죠? 또 명동에 가면은 골목이 한 3개의 사람이 많이 몰려요.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골목을 걸으시면서 옆에 골목과 높이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그럼 내가 서 있는 곳이 가장 낮은 곳입니다. 물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살 때는 높은 언덕 위에 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높은 언덕 위에 있는 부동산은 경매 나오는 물건의 7, 80%는 어디에 있더라? 예, 높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격언이 있잖아요. 경매 나온 물건은 또 경매 나간다. 왜? 이 높은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상가를 짓는다. 내가 상가를 짓는다. 그러면 1층에다 계단 단수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1층의 상가의 임대료는 싸집니다. 권리금도 싸집니다. 사람이 잘 안 올라가요. 1층을 바로 땅과 반듯하게 만들면 손님이 팍팍 들어오죠.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명동에 가서 상가를 보십시오. 1층에 상가에 계단을 만든 상가가 있어도 없앴습니다. 이 경사로를 만들어서 그거마저도 없앴습니다. 시내 다니다 보면은 1층에 계단을 없앤 상가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 저의 효과다 생각합니다. 제가 건축사협회 우리 한양대학교 건축과 석박사 학생들한테 1층에 상가 만들면 안 된다. 아니, 계단 만들면 안 된다. 열강을 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업을 들은 건축사들이 1층의 상가의 계단을 없애고 있는 거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곳에 있는 언덕 위에 그림 같은 집은 돈하고 인연이 멀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언덕 위에 있는 건물 삼풍백화점입니다. 무너져 내렸죠. 이게 무너져 내리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이 백화점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없습니다. 고속터미널 그 낮은 곳에 있는 신세계백화점과 경쟁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나산백화점입니다. 청담동의 높은 언덕 위에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진로백화점 남부터미널 앞에 현재도 있습니다. 진로백화점이 있었는지조차도 서울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영업 얼마 안 하고 망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상업시설은 높은 언덕 위에 있어서 결단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 가게를 구할 때도 높은 언덕 위에 부동산 사무실 내면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산을 깎아서 짓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전원주택 좋지 않습니다. 전원주택 지을 때 산 깎아서 지라고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전원주택 지으려면은 내과에 져야 된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내과에 짓는 거 좋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냐? 청계천입니다. 청계천 개발하기 전의 모습인데요.
서울 시내에 거지들이 사는 건 청계천 다리 밑에 살았고요. 그보다 형편 조금 좋은 사람들이 판자촌을 짓고 살았습니다. 왜 그런 걸 흉내 내려고 합니까? 이런 곳은 물가는 그러면 못 쓰는 것이냐? 이런 곳은 상업시설로 써야 되죠. 상업시설은 좋아하잖아요. 물가에 전망 좋다. 그래서 커피숍, 음식점 다 좋아합니다. 근데 잠자는 주택은 안 좋습니다. 청계천의 모습이에요. 도로 아래 주택은 근심 걱정이 끊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도로 아래가 어딨냐? 이거 보시면 압니다. 그렇죠. 고가도로가 생기게 되면 양쪽 상가의 상권이 죽습니다. 고가도로가 가운데로 생겼는데 양쪽에 상권이 살아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아래 주택, 상가, 근심 걱정이 끊임이 없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되는 업종도 있어요.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부산의 삼복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능선과 능선 사이는 반드시 뭐가 흐르게 돼 있죠? 물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물이 흐르게 돼 있어요. 이런 곳에서 잠을 자면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른바 수맥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막 이렇게 TV에 보면 막대기 2개 들고 이렇게 수맥 재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처럼 이제 이렇게 베테랑들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보면 알거든요. 이 그림은 왜 그려놨냐? 이 노랑선이 산능선이고요. 이게 인왕산이고 여가 종묘고 여가 이제 어디예요? 근데 이 빨갛게 제가 해놓은 데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가 앞에 그림하고 똑같은 것이죠. 골짜기. 그래서 수맥지. 편하지 않습니다. 이사를 한 건 잘한 것이죠. 여기에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풍수가를 불렀습니다. 방법이 없냐? 방법 없습니다. 옮기셔야 됩니다. 그랬죠.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가 풍수가 나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들이 풍수가 안 좋으니까 이사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옮겨가고 싶어 했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요 가운데가 이 골짜기인 거죠. 이렇게 물이 흘러 내려오는 곳인데 그림으로 조금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곳인데 이런 주택은 그 수맥지에 있기 때문에 편안하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파면 물 잘 나오고요. 물은 잘 나오는데 사람 살기는 좋지 않고 이런 수맥지에서는 귀신을 봤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잠자고 일어나면 가위 눌렸다. 왠지 몸이 찌뿌둥하다. 다 그런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제가 어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여기 불도자 보이시죠? 불도자가 땅을 메우고 있었어요. 여기 땅을 메워서 여기다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물이 이렇게 엄청나게 있는데 이걸 그냥 흙을 메우는 거예요. 흙 다 메우면은 물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아파트 딱 쳐놓으면은 어찌 알겠어요. 아파트 다 쳐놓고 여기 아스팔트로 다 포장해 놓으니까 밑에 물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몇 년 살면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보시면은 아파트 동이 여러 동이 있을 때 유독 어느 동이 자주 이사가는 동이 있어요. 자주 이사를 간다. 이상하네. 저 동은 왜 자주 이사를 가지? 그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 동은 아파트 짓기 전에 이런 곳이었다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아요. 이런 물구덩이에다 졌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보니까 편하지 않으니까 자주 이사 간다. 그런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부동산 정보하시잖아요. 공인중개사가 행복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인 것이죠. 자주 이사 가야 됩니다. 너무 명당터에 있어서
좋은 아파트 단지는 이사를 덜 가요. 그럼 공인중개사에게는 돈 생길 기회가 주는 거죠. 그래서 풍수가 나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내 영업장으로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것도 제가 공인중개사들 교육시킬 때 알려줍니다.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옛날에 했습니다. 이거는 우면사 산사태 난 것이죠. 요 밑에 있던 아파트, 이렇게 산더미가 흘러 내려와가지고 흙더미가 내려와서 깔리는 거 봤잖아요. 거기 사시던 분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못 들었죠? 소식을? 저는 다 들었습니다. 그분 잔디 덮고 누워 계신다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골짜기 밑에 사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곳에 야외 캠핑 가면은 이런 골짜기 밑에다가 이렇게 평지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여름에 홍수 날 때 그냥 바로 떠내려가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급경사지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나라 산을 어느 산이나 똑같습니다. 한쪽은 경사가 완만하고요. 한쪽은 경사가 가파릅니다. 이걸 앞쪽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뒤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앞쪽과 뒤쪽은 무슨 차이가 있냐? 부동산 가격이 앞쪽이 뒤쪽에 비해서 두세 배 비쌉니다. 이 관악산을 대비해서 보면요. 관악산의 앞쪽이 강남이고요. 과천입니다. 이 뒤쪽이 신림동, 봉천동, 시흥동 그렇습니다. 이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죠? 강남하고 신림동, 봉천동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관악산을 등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천에서 한번 등산해 보고요. 서울대에 있는 데 쪽에서 한번 등산해 보시면 그 경사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살 때는 그 경사가 어느 쪽으로 졌냐 그거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싸요. 근데 혹시 이 동네 사시는 분 제가 억하심정 없어요. 그 현실을 그냥 말씀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억하심정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건 애국의 산동네입니다. 거의 90도에 가까운 경사도죠. 역시 애국도 이런 급경사지는 못 산다. 싸다.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산동네 난곡입니다. 지금은 이제 재건축해가지고 재개발해가지고 이런 모습 없습니다. 현재의 모습이에요. 시흥동 벽산 아파트 혹시 사신 분 있어도 또 서운해 생각지는 마시고요. 여기도 약 4,000세대 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데요. 이 급경사지에 살고 있는데 배산임수는 뒤에 산을 두고 앞을 쳐다봐야 돼요. 낮은 쪽을 쳐다봐야 되는데 이 아파트가 치명적인 게 뭐냐면 남향을 짓기 위해서 앞쪽에 있는 관악산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쪽으로 경사가 져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밀면 벌렁 넘어지는 불안정한 구조이죠. 경사도 가파르지. 그러다 보니까 이 입구를 지키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1급지 중에 1급지입니다. 이 사는 분들은 조금 서민주택이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실로서는 짱입니다. 최고죠. 이런 아파트 단지가 서울 시내에 많습니다. 이런 데다가 사무실을 내셔야 되는데 그런데 초보자에게는 이런 데가 기회가 안 옵니다. 이미 베테랑들이 다 잡고 있어요. 이런 데는 불경기 별로 없어요. 좋습니다. 자, 이른바 아까 얘기한 서울 시내의 다운타운가입니다. 낮은 지역에 고층 건물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산동네가 있죠. 산동네 보이시죠? 산동네 보입니다. 그 산동네에는 고층 건물도 없다. 왜 거기 땅값이 싼데 왜 거기다 투자하지 낮은 데 비싼 데다 투자했냐? 나중에 제값을 못 받는다는 거죠. 너무 사진으로 비교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은
제가 책을 내면서 이 사진을 찍은 분한테 돈을 주고 샀어요. 요즘은 그 저작권 때문에 그 상업용으로 할 때는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돈 달라고 그래서 줬습니다. 여기다가 교육용으로는 출처만 밝혀주면 되는데 상업용으로 할 때는 저작권을 더 따집니다. 그래서 다 제가 저작권에 관계되는 거는 다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저작권과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사진들 제가 돌아다니면서 찍고요.